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전시장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시장에 관해서는 다뤄야 되겠다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전시장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무 시장에 과열되었고, 그리고 그 과열된 시장에 어떤 새롭게 얘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 그래서 대전시장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자, 대전시장이 이제 아파트별로 과열된 아파트가 있고 많이 상승한 아파트들이 보이고, 아파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였는가? 자,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그 아파트, 많이 상승한 아파트들의 어떤 입지를 분석하고 상승한 이유를 분석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아파트,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대전을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대전은, 자, 보시면 여기 대전 중구 부동산 지인의 참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역 탑 1등도 대전 중구입니다. 3.1% 올랐고, 대전 서구가 8등 2.6% 올랐고, 세종시 2.5% 올랐고, 자, 가격이 이렇게 지역도 탑이고, 거래량으로 보면 세종시가 1등. 자, 그리고 상승률을 보면 이제 거래량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상승률은 제일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고, 그리고 세종을 또 제대로 알려면 지금 세종도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전, 세종, 천안까지, 천안에 이제 신축 분양권 중심으로 해서 청주까지, 청주도 신축 분양. 자, 그런 그 네 개의 지역, 호서 지역이라고 봐야죠. 호서 지역. 호서 지역의 가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장 스타트는 물론 세종이었지만 그 다음에 대전이 폭발을 한 거죠. 폭발을 하면서 그게 천안, 청주까지 이제 다 연결의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그런 시장이 폭등을 하니까 아파트의 그 상승을 보고 대전 투자자들이 천안, 청주로 또 투자를 하러 들어간 거죠. 뒤늦게. 뭐 대전은 다 폭등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투자자들이 천안, 청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준 곳이 바로 대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이 그 상승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대전에 상승을 했으니까 또 세종도 한 2년간의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쳐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세종이 상승을 하게 된 이유도 대전에서 그 집값이 올라오면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고 이제 3생활권 또는 뭐 2생활권, 1생활권으로 다 들어오신 거죠. 자, 그분들이 어떤 도화선이 된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역시 아직도 뭐 그 세종시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많게는 60%, 뭐 많게는 뭐 70%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는 대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전의 집값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얼마나 올라갈 건가,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전문가들은 상승 추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가격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온 거는 분명하죠. 온 거는 분명하다. 상승률로 보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어떤 규제, 조중지구에 대한 규제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타임이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작년에 그 뭐라 그러죠? 1진 투자, 2진 투자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실거주 장세라고 봐야죠. 대전은 지금 실거주 장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전 사람들이 투자하는 단계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 뭐 16년도, 뭐 17년도, 뭐 그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팔고 나가신 분들이 많다. 주변에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 전문 투자자들을 많이 아니까, 자, 그분들 다 팔고 나갔다. 며칠 전에 만나신 분도 재개발 지역도 팔고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팔고 나가냐? 딱 물어봤더니 규제 지역에 대한 부담스럽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전도 선거 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조정지구에 대한 규제를 못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는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에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대전은 전국 상승률 1위인데 왜 규제를 안 하냐? 그리고 대전 옆에 바로 그 세종에 국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도 있고 정부청사가 있는데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시장이 과열되는 그 투기 지역을
투기 지역이죠. 투기 지역을 왜 못 잡느냐. 자, 그러한 그 언론의 질책도 있고, 선거 이후에는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많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제가 아는 투자자들이죠. 제가 아는 투자자들. 제가 아는 투자자들이라고 보면 대부분 전문적 투자자들이니까 그분들은 다 나갔다. 다 빠져나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의 거래, 엄청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대전의 실수요자들. 자,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전은 그 말 그대로 고가 주택의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중가 시장의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하위권의 아파트 시장. 자, 이게 모두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이제 초기 갭투였죠, 갭투. 갭투 1,000만 원, 2천만 원만 들어가면 그 저가 아파트, 클로바도 3천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었으니까 이 최고의 고가 아파트, 대장 아파트도 3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 16년도에 3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에 갭투로 샀다. 자, 그렇게 사신 분들이 한 사람이 10채, 많게는 20채까지 사신 분도 제가 봤어요. 자,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다 팔고 나갔다. 자, 그러면서 그 하위권 아파트, 중가 아파트 거래되면서 대전 분들의 어떤 이동이 많았다는 거죠. 이동이. 그러면 그렇게 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 재개발 지역이 갑자기 2년 동안에 이 재개발 지역, 예를 들어 여기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되면서 이 아파트가 700대 1이 넘었었죠. 예를 들어 최고 경쟁률이.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성공을 하면서 이 주변 용문동,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도마동, 이쪽 도마동. 자, 이런 아파트들, 그다음에 넓게는 선화동까지 재개발이 한 2년 안에 갑자기 올라온 거죠.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가격에 어떤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일어난 겁니다. 사업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2년 전만 해도 진짜 뭐라 할까요? 대전에서 재개발이 뭐예요? 그랬죠. 심지어는 그 강사님 얘기야, 전문적인 그 재개발 재건축 그 강사님들이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서울에서 강사 잘하시는 분도 있고 부산의 강사님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잘하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발하게 그 도시가 재생되고 있는 정비가 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대전도 이제는 도시가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니까 이 구도심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자, 그게 왕성하게 일어난다. 자,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대전시장도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선진입하신 분들이 부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디죠? 부산 서울 분들,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디냐, 여기 용문동, 이편한 세상, 탐방동, 용문동, 그리고 도마동, 목동 이런 적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분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거의 피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부동산에 가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2년 전에는. 재개발 프리미엄이 뭐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그 무지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 무지의 상태에서 그 대구 투자자, 부산 투자자, 대구 투자자들이 물건을, 서울 투자자,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을 주워 담은 거죠. 주워 담으면서 이 지역이 뜨면서 도안 신도시와 죽동, 그 다음에 서구 둔산동이 뜨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의 도화선이 됐던 게 바로 갑전 트리플 시티와 그리고 상대동 아이파크였죠. 여기가 몇백 대 1, 400대 1이었나요? 그렇게 나왔죠. 여기가 뜨고 그다음에 상대동 아이파크가 분양가 5억인데도 엄청나게 떴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자, 그리고 엄청난 그 프리미엄이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붙은 거로 하는데, 양도세까지 매수자 부담까지 하면 그 2억 5천 이상, 3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한 7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 7억에도 이 아파트를 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아파트가 도화상이 됐고, 그 다음에 갭 투자들이 바로 이제 서구에 이런 아파트에 갭 투자 들어갔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전의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전의 그 시장이 급등하는 그 시기에 바로 2017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2016년부터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한 2017년도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자,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201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2017년도에 파리대책이라는 게 있었죠. 자, 파리대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전국을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을 해버린 거죠.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조정지구와 비조정지구. 바로 이제 그 조정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투자 머니들이 빠져나오면서 바로 이제 비규제 지역을 공략을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대구시장이 떴고, 그 다음에 대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전으로 어떤 전국의 유동성 머니가 다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집중 타깃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아파트의 그 갭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뭐 그 정도만 해도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 허다했었죠. 허다했습니다. 자, 대전은 보시면은, 자, 대전은 클로버 아파트만 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2006년부터 나오니까 지금 한 12년. 자, 보시면 거의 2006년에서 2018년 동안 거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었습니다. 뭐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2008년도부터 세종이 분양을 하면서 세종시장의 어떤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대전시장의 어떤 상승할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어떤 그 새로운 수요가 세종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이주를 하고 넘어가면서 대전의 조정 기간이 길었다. 자, 그렇게 길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파트의 차트가 바로 대전의 어떤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긴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보시면 전세 가격도 이렇게 갭이 적었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도 갭이 적었다. 전세 가격은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었다. 자, 그 투자의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투자 기회는 없다. 앞으로 대전에서 이런 투자 기회는 없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절대 이제 이런 기회는 없다. 그리고 이런 기회도 이제 많지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긴 기간의 조정을 받은 곳이 대전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전에 우리가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대전의 어떤 구도심은 바로 중구죠. 중구, 동구부터 시작된 거죠. 이 동구. 자, 이 대전은 이 경부선이 중요합니다. 이 경부선이. 요런 그 경부선. 요 지역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센터니까 이 중구가 이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고, 다음에 형성이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뻗어간 거죠. 이 도시가 확장을,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시기에 확장을 한 게 바로 이제 서구 지역이라고 말하죠. 도마동, 둔산동. 자, 이 지역이라는 거죠. 단방동. 자,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가 들었을 때 여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새로운 그, 뭐랄까요, 도시의 그 행정시설, 뭐, 정부의 청사, 예술의 전당, 수목원, 뭐, 세종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대전시청,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뭐,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서구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대동맥 같은 노선인데, 대전에 이 서구가 또 센터에 있다. 서구는 대전의 센터가 사실상 현재의 중구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전이 이 아파트가 92년, 뭐 94년 정도에 졌으니까 뭐 이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요 둔산 이동은 크지도 않은데 이 아파트가 노후화됐다는 거죠. 노후화되면서 바로 이제 이 유성구 쪽으로 이 서구 신도안 쪽으로 도안 신도시로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만들어 나가고 죽동이 조금 먼저일 수도 있고요. 자, 거의 뭐 동시에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게 잘 보시면 뭐냐면 이 대전이라는 곳도 보시면 이렇게 분지입니다. 분지. 자, 분지입니다. 여기도 분지입니다. 약간 뭐 성격 대구와 조금 다른 분지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산으로. 자,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동구 쪽으로는 산이 막혀 있으니까
도시가 뻗어나갈 데가 없는 거죠. 자, 뻗어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봉문산 쪽도 역시 뻗어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솔산이 있고, 자, 그러면 도시가 확장해 나가려면 바로 이쪽, 서구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동고서저다. 항상 동쪽에는 땅이 없고 산이 많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평야가 있다. 자, 평야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쪽도 계룡산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에리어가 전부이다. 이게 전부이다. 유성구와 서구 이 에리어가 전부인데, 근데 문제는 뻗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직주 접근성이 떨어지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저동만 가도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관저동과 둔산동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근데 뭐 이거 가는데 뭐 3, 40분 뭐 그 정도면 가지 않겠냐.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전에서의 3, 40분과 어떤 서울에서 3, 40분, 수도권에서 3, 40분은 틀린 겁니다. 오히려 지방일수록 굉장히 직주 접근성이 강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일수록 그 굉장히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은 이주할 기회가 많습니다. 학군 수요에 따라 아니면 직장에 따라. 직장이 많이 바뀌니까 직장 때문에 내가 뭐 저기 어디야 은평구에 살다가도 저기 어디야 예를 들어 관악구에 살 수도 있고 도봉구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대전 사람들은 안 그렇다. 대전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은 예를 들어 공무원 인부신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자영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그 지주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간다는 거죠. 이사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간다는 겁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구도심이 떴던 겁니다. 바로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전의 이 구도심, 중구, 서구, 이런 지역 재개발 또는 그 구축 아파트들이 떴던 배경에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 이런 원주민들, 토착민들의 어떤 그 거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 트렌드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고수한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사를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교통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인프라가 많겠습니까? 뭐 생활에 편리한 그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매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병원이라든지.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그 복합상가, 항아리 상권의 중심 상가, 뭐 요중대에 있는 상권, 뭐 여기 봐도 허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예, 이런 지역은 이제 새로 이제 여기 대전에 이주하시는 분들, 새로 도시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선호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대전 분들은 이런 구도심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또는 둔산동 이런 아파트들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 제가 나중에 뭐 이번 시간에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였죠. 이 중구. 자, 이런 아파트였죠. 이 삼성 아파트. 제가 나중에 이제 요 아파트는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로 제작을 할 건데,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에서 최근에 뭐 4억 8천, 9천까지 찍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2006년도부터 2019년, 20년까지의 그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자, 보시면 1억 5천에서 4억, 최근에 찍은 게 한 4억 9천 정도, 8천까지 찍은 것 같아요. 자, 4억 7,800이니까 4억 8천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억이 올랐다는 거죠. 자, 1986년, 89년 차, 32년 차 아파트입니다. 뭐 그렇다고 얘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재건축이
어떤 그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이 아파트만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아파트의 상승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뭐 이제 크로바도 마찬가지고, 이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물론 신도심도 많이 올라갔는데,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이제 32년 차인데, 자, 그러면 이 우미린, 도안 신도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뛰어났죠, 이 아파트가. 자, 이 아파트는 2014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도 한 5, 6년 차가 돼가는 거죠. 한 6년 차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10년 차, 15년 차가 되면 과연 이 아파트만큼 이 가운데 있는 아파트,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자,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축이 구축이 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신축이니까 강한데 여기도 갑천도 강하고 그 다음에 상대동 아이파크는 뭐 대단했죠. 자, 여기도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만약에 한 10년 차가 됐을 때 여기 주변의 여기 인프라를 이겨낼 수 있느냐. 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나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전을 보는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여기는 다 논밭 아닙니까? 논밭인데 자, 이 지역의 아파트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커다란 신도시가 블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인프라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의 도시의 경쟁력은 우수해지는 거죠. 뭐 과거에 서구에 있던 중심이 유성구 아니면 이쪽 도안 신도시로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렇게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개발이 더디거나 불편하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신축발이 떨어질 때 뭐 5, 6년 차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와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도심 회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전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무조건 신축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가격을 사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 도시의 어떤 정주 요건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 정주 요건이 좋아지는 개발의 속도와 개발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개발 계획이 어떤 질적으로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가. 자, 그런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군이 우수해지는 건가. 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권으로 보면 상권이 이게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중심 상권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주거 지역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안 신도시 내에서도 림프라우스와 다른 아파트, 뭐 예를 들어 리슈빌, 수목이 엘가인가요? 뭐 이런 아파트, 다른 아파트들과는 가격 편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아파트들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갑천 트리플시티도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도 상권이 약하다는 거죠. 상권이 약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도 상권이 빈약한데 과연 여기 만들어지는 항아리 상권, 뭐 일종의 그런 상권이겠죠. 그런 상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호수공원 가지고는 정주권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말 그대로 호수공원은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쾌적한 어떤 그 환경이지 어떤 그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상권이 강해야 거기에 병원도 근접하고 은행도 근접하고 어떤 소매 상권이 강해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상권이 좀 약하지 않은 건가? 이런 그 도시의 형태로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뭐 상대동 아이파크, 이 트리플시티도 상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자, 보시면 여기 트리플시티 여기죠. 여기도 뭐 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들어 쓰는 건데, 여기에 상권이 약하지 않냐. 그리고 이 앞에는 다 논바닥이고, 교통도 빈약하고, 그나마 이제 복명동 상권은 이쪽, 이 호반 베르디움이 있는데, 이쪽, 이 유성 온천역이죠. 이쪽이 그래도 상권이 좋은데, 이쪽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상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아파트의 정주 요건, 어떤 시세 상승, 속도, 뭐, 각도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관점에서 큰 그림을 일단 보시고, 자, 큰 그림을 보시고, 대전의 어떤 그 도시의 그 발전의 방향, 그리고 발전하는 지역, 발전하는 속도 등을 파악을 하시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